남부 모라비아 지역 일대를 다스리던 리첸슈타인 가문의 화려했던 역사. 포도수확의 기쁨을 나누던 축제의 향연 속에서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찬란했던 은광도시 쿠트나호라로 떠나는 14세기 여행. 수만 개의 해골로 장식된 세드레체 납골당에서 저는 삶과 죽음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카를로비 바리에서 온천수를 마시며 즐기는 꿀맛 같은 휴식. 수많은 예술가들이 머물며 지친 영혼을 쉬었던 곳 보헤미아의 낙원으로 저는 지금 출발합니다. 동서유럽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부침의 역사를 겪어온 체코. 고난 속에서도 중세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체코로 여행을 떠납니다. 수도 프라하에 이어 제2의 도시로 보헤미아의 경제를 이끌었던 쿠트나호라. 오늘 첫 여정은 쿠트나호라로 갑니다. 은광이 발견되면서 탄생한 도시 쿠트나호라. 유럽 최대의 은 생산지로 이름을 날렸던 중세 도시입니다. 은광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의 부흥을 이루었던 곳. 쿠트나호라는 프라하에 버금가는 찬란한 도시였는데요. 보헤미아 왕국의 국고로 불리던 화려했던 옛 영화를 도시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옛날에 유럽 은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광산촌이었다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은 도시에는 여러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와서 궁전을 짓고 대학을 짓고 했겠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블라슈스키 드브르 궁전은 왕실 조폐소가 있었던 곳으로 이탈리안 궁으로도 불립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통용되던 은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시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세 시절 쿠트나호라의 정치적, 경제적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궁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왜 분명히 체코에 있는 궁전인데 이탈리 궁이라고 부를까요? 사실 그 당시에 이탈리아는 이미 르네상스 시대를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의 대부분이 이탈리 사람들이었어요. 여기도 이제 광산을 운영하려고 하면 광산 기술자도 필요하죠. 금속 주조 기술자도 필요하죠. 법률가도 필요하죠. 회계사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학문들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발전했기 때문에 아예 왕이 이탈리아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이곳에서 광산을 운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수많은 이탈리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이 궁전을 이탈리아 궁전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당시의 유로화라고 할 수 있는 프라하 그로션과 오늘날 달러의 어원이 된 탈러를 주조했던 이탈리안 궁. 화폐를 주저하는 곳이었던 만큼 정말 이 금과 같은 문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중세기 사람이 있어요. Go in. Wow, what is this place? It's called the Italian Mint. It's a former real mint. You make Prague Russians in here. And this is the real treasury. The real treasury. This is where they kept the money. Here you can see the silver ore. 작은 포도밭에서 발견된 은광석은 이름도 없던 시골 마을을 보헤미아 왕국의 번영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은광석이에요.
이 은광석을 녹여서 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이 왕광석을 녹여서 여기에서 동전을 뽑아내서 은화를 만들면은 그것이 이제 유럽 경제의 뉴난리와 원동력이 됐던 거죠. 프라하 그로션의 무게는 약 3.7g, 은 함유량은 약 9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Here you can see the striker bench. It's my working place. 은화는 주저자들이 망치질로 하나하나 형틀에 찍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우! 이게 그냥 망치 같아 보이는데 무게가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So you use this hammer Yes. to strike the coin. We have to make 2,000 coins every day. The main thing is a silver circle. I'll put this silver circle on the lower die. The upper one on it. 오케이. 단 한 번의 망치질로 찍어낸 은화. 이야. 단지 망치로 딱 한 번 때렸는데 앞면이랑 뒷면 다 완벽하게 동전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이탈리아에서까지 장인을 모셔와야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이야, 무겁다. 직접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살짝 빗 맞은 것 같은데.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문양이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 정도 기술 가지고는 저는 아마 왕실에서 일을 했다면 사형 내지 능지처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왕의 귀중한 은을 갖다 이렇게 낭비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 동전을 기념품으로 줬는데 어디 가서 이거를 실제 돈으로 쓰려고 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은은 아니네요. 약 200여 년간 누리던 번영을 뒤로하고 고요한 적막감이 남은 도시. 오래전 쇠락한 쿠트나호라에서 최근 가장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는 곳은 코스트니체 세드레츠, 즉 세드레체 납골당입니다. 13세기엔 시토의 수도원에 속한 공동묘지와 납골당이 있었다는 자리. 지금도 이곳은 수많은 영혼들의 영면을 기원하는 장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동묘지에는 후손들의 발길도 꾸준히 끊이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곳이 해골 성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은 정확히 말하면 성당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묘지잖아요. 이 묘지 가운데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의 지하에 납골당이 있는 거예요. 납골당 한쪽에서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은 유해 발굴. 중세시대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가져온 흙 한 줌을 뿌리면서 이곳은 한때 성지처럼 여겨졌다는데요. 그래서 당시 보헤미아뿐 아니라 유럽 귀족들까지 잠들길 원했다는 곳. 이후 흑사병과 전쟁으로 죽은 이들의 마지막 행선지가 된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nalezu a potom co s tím uděláte? Jdou do ústavu archeologického. 납골당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이 해골 성당으로 불렸던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벽면의 장식이며 조형물들이 모두 실제 사람의 해골과 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Were or died because the plague epidemic or hunger, and many people were rich people paid for that they can be buried on this special cemetery in Middle Ages. But nowadays we are not able to say who was the rich man and who was the poor man. 기괴하기도 한 장식들은
나무조각가 프란티šek 린트가 만들고 직접 서명까지 남겼다고 하는데요. 천정에 샹들리에처럼 늘어진 장식은 인체의 뼈를 부위별로 아슬아슬하게 엮어놓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신을 믿었던 인간들의 죽음으로 가득한 공간. 약 4만여 명의 인골로 형태를 맞춘 조형물들은 처음엔 충격적이기만 했는데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라던 카프카의 글이 유독 와닿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이제 유골은 다 진짜 살아계셨던 분들의 유골인데 딱 12개의 유골만 작품으로 가짜로 만든 유골이라고 합니다. 거기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기둥의 아랫부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여기다가 유골을 조각해놨을까요? 잘 보면은 이 유골의 머리를 관통하고 있는 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탄을 얘기하죠. 바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첫 번째 죄악을 범한 아담의 유골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이 이렇게 죽어야 했다는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죽음의 엄숙함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유골을 보면서 과연 나도 결국 저렇게 될 것인데 살아가는 게 뭘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좀 깊은 어떤 여운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어쨌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맹목적으로 쫓아온 것들의 가치를 묻게 되는 곳. 죽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요. 이 쿠트나호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여기 보면은 큰 칼 2자루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집에서는 체코 전통 요리를 진짜 중세기에 쓰던 칼에다가 꽂아서 꼬치구이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 요리를 갖다가 왕의 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죠. 이야. Dobry den. Hello. How are you? I heard about a very special food called King's Sword. Yes, we have one of those. Wow, this is where magic happens, huh? 왕의 칼이란 요리는 재료도 요리법도 단순합니다. 피망에 양파 같은 채소를 크게 썰고 고기도 큼직하게 덩어리째 자른 뒤에 냄새를 잡기 위해 로즈마리를 꽂아줍니다. 사슴고기와 소고기, 돼지고기에 닭고기까지 모든 종류의 고기와 채소를 철판에 올린 후 양념을 뿌리고 오븐에 익히는데요. 그럼 왕의 칼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 익힌 재료들은 다시 한번 굽는데 이때 바로 왕의 칼이 등장합니다. 진짜 이 큰 검에다가 음식을 쫙쫙 꽂고 있어요. 칼은 날이 제법 살아있는데요. 칼에 줄줄이 꽂은 재료들은 철판에서 다시 한번 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을 덧뿌리면 완성되는 거죠. 이제 왕의 칼을 받을 시간. 고기와 채소를 모두 빼내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사냥을 갔다 오면은 이 귀족들이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허황된 뭐 자기가 어느 전투에 참여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영웅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늘어놨겠죠. 중세 왕과 기사들 이야기를 상상하니 단순한 고기 요리 같지가 않은데요. 자,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을 수 없는 바로 이 사슴고기. 사슴고기를 딱 올려놓고
이야, 이 그릴로 했는데도 미디움이에요. 이 소스를 쫙 뿌려서 뻑뻑한 맛이 없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씹혀요. 베이컨에 돌돌 말린 닭고기는 어떨까요? 꾸밈 없고 투박해서 더 맛있는 요리였습니다.